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현충절이 지나갔습니다. 덕분에 좀 쉬기는 했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에는 좀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날 그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그 명단 발표에 관해서 지금까지 제가 5번 방송을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1탄 방송에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구글로부터 방송 정지 2주일이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번 방송 정지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경고가 누적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원 목사가 했던 무슨 당시 코로나 문제에 대한 해명, 이것이 뭐 사직 당국이나 방역 당국, 정부 이쪽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글 쪽에 압력을 넣은 것 같고, 뭐 자기들은 AI가 뭐 과학적으로 뽑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압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동욱 의사 있죠. 경기도 의사회 협회 회장. 이 사람의 무슨 방송에 또 그 코로나에 관한 문제에 막 귀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다. 근데 그걸 지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두 개 다 우리 방송에서 인용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방송을 2주일간 정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의하기도 곤란하고 제가 또 벌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5.18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송한 것이 도대체 방송 정지 2주일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5.18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 뉴스가 스카이 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 정식 신문으로 나오는 신문입니다만,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여러 사람이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성창경 씨도 했고 무슨 신의 한수도 했고 다 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개가 그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저보다 재빨리 한 성창경 씨는 뭐 한 4분인가 5분 정도를 했는데, 그것 지금 또 몇십만 개의 조회를 받기도 하는 그런 의외의 수확도 올리고, 그 내용하고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김경재의 방송만큼은 2주일 정지를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AI가 뽑은 것보다는 구글에 누군가가 인위적인 압력을 정부 쪽에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지금 와서 이번에 우리에게 방송 정지를 시킨 것이 아닌가 해서 항의를 했는데, 뭐 내용이라는 것이 아주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건데, 타인 혹은 집단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동하는 콘텐츠. 제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폭력 행위를 선동했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한 5월 24일자 방송 그 동영상은 구글에서 삭제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유 없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궁여지책으로 김경재 방송이라는 단어 말고 김경재 TV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김경재 TV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동명의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어떤 젊은 가수, 김경재라는 이름의 가수가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이 김경재 TV가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행동이 좀
활동이 느슨하고 해서 제가 김경재 TV 특별판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은 그냥 김경재 TV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일 동안은 특별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한 김경재 TV 특별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시끄럽다 꺼주라. 우리 에어컨이 좀 구닥다리가 돼서 소리가 나서 제가 좀 껐습니다. 더위를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송에 대해서 좀 잡다한 집안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가끔 많은 그 정치자들이 당신들 그 앞뒤에 붙이는 그 시그널 뮤직이 상당히 근사한데 그거 어디서 따온 거냐? 그거 잘못하다가 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해명합니다. 제 조카딸 아들, 제 손잡벌들은 애가 음악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데 제가 그 녀석들을 야, 너 작곡 한번 해봐라. 할아버지가 위해서 뭐 하나 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지는 자신이 없고 지 선배가 하나 그 작곡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그 저작권료를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들어라. 그래서 이 시그널 뮤직의 메인 멜로디가 제 손잡벌 되는 애의 학교 선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면서 자꾸 익숙하게 들으니까 아주 힘차고 그럴듯하다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곡조에 맞는 노랫말을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노랫말을 붙여주면 거기다 잘 붙여가지고 또 그 노랫말 가사 붙여주는 분에 대해서 응분의 사례를 하거나 감사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일 동안에는 이 김경재 TV 이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목에서 내세웠던 것처럼 요새 혁신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인데 이재명 쪽에서도 혁신이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이 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 할까 두 사람이 지금 장기전 권투로 말하면 한 3회전이나 4회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 케어 펀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첫 번째 제1라운드에서는 이재명 씨가 졌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거의 그로키 상태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인천 계양구 쪽에 가서 무슨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 대표도 차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2회전에는 굉장한 저항세로 그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쪽도 상당히 훅구 같은 걸 맞아가지고 좀 비틀거렸어요. 그러나 여기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3회전, 4회전 왔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의 우세가 뚜렷합니다. 뚜렷한데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 뽑는 것 때문에 난리 법석이 났는데 이 사람이 아마 옛날 이재명 후원회 회장 같은 것을 해서 이재명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발언,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발표한 9시간 만에 그냥 사퇴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재명의 조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몰려있는 민주당을 살려서 혁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를 살리기 위한 혁신위원장을 뽑는 거야. 이게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꼬라랑 하고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뭐 권칠승인가 하는 대변인, 뭐 수석 대변인가 하는 사람이 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해서 오늘 방금 한 10분 전에 사과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뭐 사과하는 말은 거의 거칠에 비슷하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인상이 아주 야기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좀 반 이재명 파로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재명 씨가 대표직으로 사퇴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아서 코너가 많이 있어요. 자기 코너에서도 좀 흔들려.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결 나아요. 한결 나은데 엊그제 이제 외교적 일련의 승리, 한일 관계의 문제도 고삐가 좀 풀렸고, 그리고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고, IAEA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론의 주류를 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도 어떤 수석 논설위원인가 어떤 분이 글 쓴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만 사실은 우리도 한 10년, 20년 전에 껄쩍지근하게 애매한 그 폐기물을 그 해양에 투기한 경력이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었습니다. 원자력 핵 폐기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뭐 못지않게 나쁜 거 이런 것을 그 바다에 풀어버리면 자연 치유가 된다 하는 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상당한 양을 폐기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뭐 들었는데 참 그런 적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일본을 뭐 봐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제 핵 문제, 폐기물 처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말도 그것이 잘 처리가 되면 1리터이 아니라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깨름직합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좋은 환경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36% 정도예요. 그것은 뭐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가 굉장히 좋은 펀치와 굉장히 좋은 클러브를 가지고 유리한 자리에서 박싱을 하고 있는데도 결정적인 한 방을 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뭔가 꺼림칙하게 감추고 있다.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어저께 했던 현충사 추념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올려보세요. 뭐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얘기하고 뭐 공산 침략으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만있어도 김봉학 육군 일병과 그 형제 아주 좋은 예를, 감동스러운 예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내려요. 여기에 동맹국이 내려서 국군이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그 중에 12만 명의 유해가 아직도 허공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유엔군 공동묘지에 가서 몇 년 전에 제가 자유총연맹에서 일했을 때 하는 연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에 와서 물론 자기들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지만 목숨을 잃은 그 귀중한 목숨을 3만 7천 명이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꼭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마디 할 만한 어떤 도덕적 정치적 그런 권리가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어떻든 간에 뭐 우리는 저 같은 정치학 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은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의 주로 만들 생각은 없어. 영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토의 야심이 없는 나라야. 그래서 미국은 반미를 하는 사람은 용미, 미국을 잘 이용하고 좋은 친선 우호의 관계를 맺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나은 방법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고도와 바이든과의 뭐 워싱턴 선언 이런 것도 적고 올려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리고 이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입니다. 후대에게 영웅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국제사회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미국은 그 보훈 과정 이런 행정이 완벽하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확인되어 있는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그 유가족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GI 비리라고 뭐 미국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소년들이 돈이 별로 없고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GI라는 게 이제 사병 아닙니까? 그 사병하고 그 끝나고 나오면 GI에서 받는 어떤 학자금의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국가를 위한 어떤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에게 굉장한 혜택을 줍니다. 그것이 아직 거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우를 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습격됐다. 잘한 것입니다. 원래 저 칭찬했습니다. 다만 보훈처장을 했던 박아무개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또 보훈부 장관으로 올라와서 좀 꼴짝지근합니다만은 그 과오 문제를 이제 새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덮고 새로운 어사인먼트를 그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진짜로 남에게 빠지지 않는 그런 보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를 지난 6일 뭐 김제 소방서 성공일 소방교가 얘기는 센티멘탈한 얘기를 딱 들어서 그 훌륭해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어요. 성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복 입은 영웅이라는 말을 지정하자면 이런 제복 입은 영웅 1.1 사건 때 북한에서 코맨더가 경부대 청와대죠. 청와대 쫓아와서 그걸 막은 그 종로 경찰서 서장과 그 경찰서 희생당한 사람, 이 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에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1980년에 광주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시위를 한 사람의 입장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합니다만은 정부에 의해서 파견된 제복 입은 우리의 병사를 과연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는 우리 여기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이상로 박사가 그 28명의 순직자에 대한 묘역에 취재를 나갔습니다. 너무도 조용하고 초라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순직이냐 전사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의 신분 보호 예우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해.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확실하게 전사자로서 예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번들어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올리세요. 그리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거죠. 우선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무야. 국가의 책무이기 전에 정권의 책임이에요. 정부야.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잘하겠다 쭉 올리고요. 수도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여기 좀 올려봐요, 조금. 입장 감명에.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장,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걸 잘하는데 어디서든지 나는 대통령으로서 하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 듣기가 거북해요. 저는 이 나라에서 제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 대통령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국가가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때, 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때,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럴 때 맞는 거야, 대통령. 근데 어지간한 내가 대통령을 자꾸 보시는 게 이게 스피치라이터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남발한다, 인플레를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사한 현충일 추념 기념사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국군들, 그리고 그 유해를 찾아가지고 보훈하고, 또 아까 김봉학 상병 이런 얘기가 다 좋아. 그런데 진짜로 문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 나라의 보훈의 대상을 어떻게 잘 추리고 잘 정리하고 잘 예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연설에 당연히 광주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광주 5.18 운동을,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청문회에 넣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되고 보니까 헌법 청문회에 집어넣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 나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언젠가 헌법 개헌을 해야 할 경우에 모든 국민의 환호와 동의 속에서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 청문회에 넣겠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진취적인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사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가보훈부로서 해야 할 제1차적인 책임은 광주 문제입니다.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선별하는 작업을 광주시장에서 회수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하세요. 어떻게 일개 지방 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 받들어야 할 국가 유공자를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웃기는 거야, 웃기는 게. 이게 하나만,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야, 이게. 안 그래요? 나라가 아니야.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에 찾아오면 이건 정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년 선거에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수십 번 얘기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자기들 자신의 모순 때문에 막 깨져서 아빠 찬스, 삼촌 찬스, 얘가 난리 법석이 났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선거를 다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나를 핸들을 못합니까? 그걸? 예? 아니,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가 나는 감사 못한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어디 도둑놈의 집단도 아니고 말이야. 즉각 가서 잡으세요. 걔들은 지금 그런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선거 부정에 대한 복잡한 고도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들어오기 전에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전문가를 동원했어요. 공병호 박사도 있고 조슈아도 있고 많이 있어. 들어가서 보면 그냥 봐. 그 사람들이 저는 요새 증거를 인멸해 버릴까 은근히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가면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야. 꼭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하는 거야. 핵심이 그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를 잘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제4라운드, 5라운드, 저 12라운드까지 가기 전에 이재명을 KO시킬 수 있습니다. TKO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더 이상 이재명과 개딸들의 그 어떤 그 유희, 정치적 작품, 쇼, 수박 때려 받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민주당도 가만히 보니까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만 요새 보니까 이재명 씨가 슬슬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상하게 이낙연이가 살살 귀국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또 이상하게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주력은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나 등등의 소위 구민주당의 중도. 나는 그 사람들이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도 우파. 이 사람들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세력은 나가서 또 정당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비주류로 있을 수도 있고, 코박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선거가 바로 닥쳐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건 뭐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6월이 됐으니까 10개월 남았죠. 10개월. 선거 10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광주 5.18 문제를 정리하고 중앙선거 관리를 혁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 이슈를 리드할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코멘트를 하나 하자면 민주당이 왕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야만 선거를 할 만할 겁니다. 지금 저래가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보기는 너무 뻔해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정치를 하는데 저렇게 억지와 그냥 저런 것이 통하는지. 민주주의라는 게 참 귀찮고 지루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엊그제 프랑스에서 테니스 시멘트가 아니고 진흙 바닥에서 하는 롤랑 그랑스인가 뭐 하는 거 그거 있죠. 거기 하는 거 보니까 탁 뭐라고 그러냐면 victory belongs to the people of the most tenacious. 그래서 그러니까 승리는 가장 인내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온다. belongs to 그렇게 돼 있던 거 지나가는 거 쓱 봐서 민주주의를 키우고 잘하고 향유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상당한 인내심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약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당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이재명 세력이 받을 것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참 좋아요. 지금 승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5.18 유공자에서 소위 가짜 유공자 문제는 오늘 그 스카이 데일리 조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정치인 300여 명에 대한 가짜를 발표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선거표가 가짜, 어떤 놈이 가짜냐, 이름을 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내는 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십시오. 그 중에는 심지어 거기에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어떤 중부 지역의 어떤 시장도 그 5.18 유공자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인에 대해서 가짜 문제가 분류된 사람 중에 몇 명이 가짜라는 걸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는 자기들이 확보한 4,346명, 그 전체 명단을 일단 다 발표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광주의 추념관에 나와 있는 그 현판, 찍은 거니까 까만 바탕에 글씨 나온 거 있죠? 사중에 빠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많이 보도된 것을 전면에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는데, 그때까지 관계에서 국민의 여론도 보고, 또 대충, 사람들이 그동안 연락해 온 사람 중에, 좀 이름을 제외시키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이 제외시키는 데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저쪽에 전화를 통해서 니들이 무슨 권리로 이름을 빼냐 이거예요. 다 발표해라.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약속한 거니까,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5명이 가짜라고 보여지는데 그 5명 가짜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반납하겠다 하면 나중에 발표되더라도 4사람만 발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과오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용서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올시다. 국민들이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민주주의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그 법률의 아주 지루한 법률,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물결이 탁 터지기만 순식간에 될 겁니다. 순식간에 될 겁니다. 저 김명수가 빠지고 대법관이 새로 쓰고 그러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그 응분의 보상과 명예, 필요하다면 책임, 이런 것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계사의 물결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진리와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하게 참고 있으면 나라도 잘 될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손들어 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 맨다가 뻥뻥거리고 난리 치는데 그거 하나 떨어진 거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밧줄 묶는데도 오늘 8일째가 됐는데 그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000년 동안 애써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건지고 하면 언젠가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해빙이 오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2번이나 검찰에 나가서 왜 나는 안 잡아가느냐, 나에게는 왜 반박의 기회를 안 주느냐, 그리고 막 항의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하는데, 아니 반박의 기회를 주나마나 아직도 송영길에는 혐의가 확실하게 규정을 디파인을 하질 못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조사하라고 나오니까, 아니 좀 기다려라, 여기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할 거다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하겠죠.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답답하겠지만, 송영길도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재명이 엇걸려가지고 이재명이 그냥 바지 사장 비슷하게 취급을 받고 하니까 억울하긴 짝이 없을 겁니다만은, 솔직하게 이 역사에 솔직하게 살고 필요하다면 책임질 것은 좀 책임지고 하면 아직도 재생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꾀를 써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하면 송영길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송영길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재명하고 같은 한 통속이 되면 당신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그래요, 뭐 이재명이 막 씹고 돌아다니고 뭐 그러지 않아도 좋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 일만 정직하게 하면 민주당에도 좋은 장래가 있으리라고 보고, 뭐 민주당 걱정해 줄 거 없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요, 그래도 정치 선거 이런 데 수십 년 동안 고락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선거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엊그제 또 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내년 선거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사람이 윤석열 자신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치 기획자들이 공립 통합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좀 쓰세요. 예? 머리를 쓰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앉아서 폼이나 잡고 앉으면 그건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역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체 세력이 되면 아니 그 사람들이 검사든 판사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선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윤석열은 쏜살같이 가면 이 소위 헤비급 챔피언십 싸움은 이거 12회전 가지 않고 중간에 TK로 이길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회에 뭐 이재명의 혁신위원장 이내경 같은 사람의 이런 해프닝이 버리지 않게 이 해프닝이야말로 아까 송갑석 의원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던가 최고인이라는 사람이 발표 하루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참 인간적으로 참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심리로 돌아가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